자, 계속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15조. 맨 밑에 그 비교 대비표 나와 있죠, 여러분? 그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허가가 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떤 날 기준이다? 해제일. 그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주식 등을 양도했다. 그때는 뭐죠, 여러분?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죠? 2개월 내니까 언제 내는 거죠? 8월 말과 다음 연도 2월 말이란 얘기죠. 1년에 몇 번이야? 2번. 뭐니까? 반기니까. 반기가 뭐야, 여러분? 그거죠? 다 알아들었죠? 다음 페이지 여러분. 자, 417조 보시면 여러분, 417조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시 없이 일단 못 때린다? 가산세. 가산세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조세총리에서 부정행위 몇 프로?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18조 양가로 2번. 요게 올해 신설된 거죠? 별표 2개. 같이 봐요, 여러분. 양가로 2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있죠? 1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뭐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였으나, 밑줄 뭐 했대? 과소신고 했대. 근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수정하여 만약에 뭐 했다면, 신고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밑줄 해당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짜리 10%짜리의 몇 프로를 50%를 감해줄게 그 얘기고요. 2번은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어떻게 했대? 한 경우 그때는 해당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몇 프로? 50%를 어떻게 해줬다? 감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공통상으로서 가르고 닫고에 보시면 밑줄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하거나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죄송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 할 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감면을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해주지 않겠다 그것까지 좀 봐주시 기 바랍니다. 자, 내가 수정 신고를 안 했어. 또는 과소 신고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든지 그로 인해서 과세관청이 나한테 뭐 하겠다 세금 때리겠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할 때는 이때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000분의 3 곱하기 뭐랬어요 여러분? 납부지연 일수입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419조 이제 확정신고 갈게요.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 볼까요 여러분? 자, 거기 2번 확정신고 의무자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양가를 한번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한마디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말합니다. 누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자 밑줄 우리 아까 똑같이 과세 표준이 없거나 뭐해도 결손금이 발생해도 어떻게 한다?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한 자, 이미 나는 양도할 때마다 뭐 했다 그러고 예정 신고를 하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해도 좋다는 얘기야. 이미 뭐 했으면 예정 신고를 했으면 또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이죠.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밑줄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럼 1번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했어. 밑줄.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 중요한가? 누진세율 적용 자산 밑줄. 이걸 몇 번 이상 했는데 2회 이상 양도했는데 그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또 2번 보시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자 무슨 밑줄 여기는 당해년도에 무슨 소득이 있으면 감면 소득 금액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였을 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감면 대상에서 받으랬어요?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 받으랬어요?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 받으랬죠? 자, 그런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다면 이 사람은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주식이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2번보다도 일단 1번이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자산을 양도해서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당해년도에 몇 회 이상 양도했는데 2회 이상 양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뭐 하지 않았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제가 올해 A 자산과 B 자산 두 개를 양도했어요. 두 개를. 그러면 이때에 얘가 과세 표준이 얼마나 왔나 봤더니 여러분 A 자산을 양도했을 때 여러분 1,000만 원이 나왔고요. B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뭐 900만 원이 나왔어. 얼마 나왔다고요? 900만 원. 그리고 얘가 무슨 세율 대상이냐 봤더니 누진세율 대상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죄송합니다만 누진세율표 잠깐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384쪽 보세요. 384쪽. 384쪽 찾으셨어요? 예, 거기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준용 있죠, 여러분?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42%까지 몇 단계, 여러분?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됐죠? 그래서 누진세율 표를 보면 1단계 얼마까지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려라? 6% 세를 때려라라고 됐죠? 그 다음에 1,200을 초과해서 2단계 얼마까지는 4,6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려라? 15% 세를 때려라라고 됐죠? 표가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3단계 4,6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8,800만 원까지 몇 프로 세를 때려라 그래서 25% 세를 때려라고 됐죠? 아니 24%죠. 6%, 15%, 24%. 얼마까지? 8,800만 원까지는. 맞아요? 자, 4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얼마 초과해서 8,800만 원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1억 5천만 원까지 몇 프로 세를 때리게 되세요? 35% 세를 때리게 됐죠? 야, 그 다음에 다음 밑에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3억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리세요? 몇 프로? 38%. 그 다음은 얼마 초과해서 3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리래요? 40%. 그리고 마지막 단계 5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마지막 최고세 몇 프로? 42% 세를 적용하라 그 얘기죠. 그 누진세율표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세율표를 보면서 지금 과표가 얼마 나왔죠, 여러분? 여기 얼마 제시했어요? 1,000만 원. 자, 그럼 누진세율표를 보세요. 몇 단계 세율 적용해요? 1단계죠. 왜? 얼마까지니까?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세율 때리라고요? 6%. 그래서 6%를 적용했더니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또 어렵네. 얼마야? 60만 원이요? 네, 60만 원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근데 나는 올해 또 뭘 양도했어? 비자산을 또 양도했어. 근데 그게 무슨 세율 자산이야?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야? 누진세율. 자, 지금 과표 얼마 나왔죠? 9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세율 적용하는 거야? 6%. 그래서 얼마 나는 거야, 여러분?
69, 54, 9, 2, 54 얼마? 54만 원이에요? 네, 54만 원이 돼요. 그래서 비자산을 양도때 양도소득세 얼마를 54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메이트에서 양도하면 2회에서 양도하면 과세표는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과세하십시오. 그 얘기야. 그러면 합한 금액은 할머니 얼마? 총 1년 동안 벌어든 금액 얼마라는 얘기야? 1,900만 원이라는 얘기야. 1,900만 원. 그럼 합한 금액은 1,000만 원과 올해 1,000만 원과 900만 원 더한 금액 얼마? 1,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과표가 얼마 되니까? 1,900만 원이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1,200을 초과했으니까 몇 프로 돼?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 적용 대상이 되는가? 15% 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얼마?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 떼는 거고? 6%. 그리고 1,2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야? 700만, 1,900 중에서 1,200은 6% 때렸잖아. 그럼 남은 금액 얼마야? 700만 원 몇 프로 세율 때리라고 여러분? 15% 세율 때려라 그 얘기야. 이렇게 해서 누진세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단계 보시면은 기본 얼마 덜고 72만 원 있죠? 72만 원 바로 요 금액에 대한 세액이란 얘기야. 요게 얼마란 얘기야? 72만 원이란 얘기야. 그리고 1,2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700만 원에서 몇 프로 세율 때리자고요? 15%. 그럼 얼마 여러분? 7은 7, 7호 35. 105만 원이야? 예, 105만 원. 그러면 이걸 더한 금액 얼마? 177만 원이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한 1,900만 원에 대한 누진세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과표 1,900만 원에 대한 누진세는 얼마다고요? 177만 원이다고. 그러면 비자산을 양도할 때 177만 원 신고하면 돼? 비자산을 양도할 때 합한 금액 177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냐고. 어? 이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맞냐고. 이미 이 사람 얼마 냈어? 60만 원 냈죠. 이거를 빼줘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비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기납본세가 얼마? 6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비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117만 원이다 그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했으니까? 54만 원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뭐 한 게 되는가? 과소신고 납부한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부과돼? 가산세 부과됩니다. 차액 얼마? 요 차액 얼마야? 또 어려워. 계산해. 응? 계산해 주시라고. 얼마나? 63만 원이야? 계산기 두들긴가? 두들겨야 돼. 이거 틀리면 게시판에 글 올라와요. 세법 선생님 숫자도 계산 못해갖고 틀리게 가르친다고. 그런 거 꼭 올린 사람이 있어요. 하라는 거 못하다 꼭 뭐 하나 잘못한 거냐면 너 걸렸어. 스키고 다 걸려서 해갖고 그냥 게시판에 세법이라는 놈이 강의한 놈이 그래 숫자도 계산 못했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말 믿고 예 하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비자산을 양도할 때 얼마를 했으면 54만 신고했으면 117만 원 신고할 거를 54만 원 했기 때문에 63만 원 뭐 한 거야, 여러분? 과소신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요 63만 원에 몇 프로? 10%. 과소신고 가산세니까 10% 얼마? 6만 3천 원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63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요거 뭐 할 때까지? 납부할 때까지 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일수 곱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빼서 117만 나왔잖아요.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 뺐잖아. 60만 원 여기서 기납부색으로. 그래서 차액 얼마로 해야 되는데 117만 원인데 이 사람이 54만 원 했다 그 얘기야. 그럼 차액 얼마? 63만 원 신고 적게 했다는 얘기야. 적게 신고하고 적게 납부했으니까 적게 신고해도 뭐 과소신고 과소세 10%, 과소 납부한세 63만이다. 하루당 10,000번의 상 곱하기 뭐다고? 납부 지연 일수 계산한다고. 이게 세금이야. 세금은 세법은 단 숫자가 단 1원이 틀려도 무조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단 많이 내면은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걔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돌려줘? 안 돌려줘. 납세무자가 돌려줘라고 뭐 하기 전까지는 환급 청구하기 전까지는 청해야 돼.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게 바로 뭐냐? 경정청구야. 경정청구를 안 하면 과다신고 납부금액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게 과세관청의 놀부심파야.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고객에게 110만 원 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중개수수료 100만 원인데 고객에게 110만 원 줬다고 10만 원 돌려줘? 도로? 근데 과세관청은 안 돌려줘. 뭐 하기 전까지는? 돌려달라고 뭐 하기 전까지는 납세무자가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해하셨어요, 저거? 네. 저기 여러분, 누진세일 개념이야. 누진세일이 나오면 항상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합산 과세한다.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86쪽에 잠깐 넘어가죠. 386쪽.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2번, 특례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특례세율 적용 나와 있죠, 여러분? 옆에다 땡땡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투기 지정 지역입니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입니다. 386조. 2번 특례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예, 땡땡 뭐라고 적어놔요? 투기 지정 지역.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무에서는 투기 지정 지역, 법률에서는 그냥 지정 지역 이렇게 나와. 소득세법에서는 지정 지역이라는데 뭘로 지정된 거냐? 투기 지역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주택 투기 지정 지역과 그다음에 토지 투기 지정 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다가 주택 투기 지정 지역은 이제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다 편입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만 있냐면 토지에 대한 투기 지정 지역이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보실래요, 여러분? 양가로 1번. 어디?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자 밑줄 모이면 비사업용 토지면 윗대 그러면 위로 올라가 다시 둘째 줄. 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라 여러분?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투기 지정 지역이나 무슨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큰일 났구만. 뭐에다가 누진세에다 몇 프로 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10%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기만 하면 어디에 있느냐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를 몇 프로 한다고 그러면 10%.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디 있다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에 있다면 여기다가 10% 더 더해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의미만 적어놨어요. 의미만.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둘째 줄에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대 몇 프로 더한다고? 10%. 여기에다가 그 비사업용 토지가 어디 안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에 있으면 여기다가 몇 프로를 10%를 더 더하라고. 그러니까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20% 더하라 그 얘기야. 20% 누진세다. 그럼 얘는 6%부터 16% 죄송합니다. 6%부터 42%가 아니라 몇 프로부터 26%부터 62%까지 이 7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에 걸리면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토지를 중개했을 때 이게 무슨 토지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이때는 양도세 왕창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양도소득세 금액 보고 도로 매물 회수에 들어갑니다. 아이, 나 못하겠다. 나 이렇게 세금 내면서 양도 못하겠다는 얘기야. 실제 실무에 계신 분들 저랑 컨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컨택하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빠져나가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거 비섬유 토지 중과세 막으면 이 사람은 양도 안 한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경기도 마석에 있던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었어. 다 끝났어. 매매 계약도 다 하려고 그러고 이제 합의가 다 됐어. 매도자, 매수자 합의가 다 되고 다 끝났어. 근데 이 비섬유 토지를 임야 양도 사람이 나 양도세 얼마 나올 텐데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컨택을 해갖고 세무사가 이렇게 해갖고 양도세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유 없었던 일을 합시다. 그거 도로 들어가 버렸어. 이거 맞으면은 세금 다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작업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임야를 뭘로 빠져야 돼? 비사업료서 사업료로 빠져나가는 작업을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그 빠져나가는 방법을 확인하시면은 여러분의 그게 무기가 되는 거야. 그게 전문가야. 법률의 맹점을 찾으셔야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387조. 380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 확정신고 납부. 자, 이제 어디 가냐. 421쪽 갑시다. 421쪽. 자, 납세무 편의 제도인 분할납부 제도. 이거는 의미 했었죠, 우리? 확인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물납 제도는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납세무 편의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여러분? 분할납부. 뭐 없다? 물납 없다. 자, 분할납부 대상 갑시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는 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각각 얼마 초과하면 밑줄 1,000만원을 초과하면 밑줄 1,000만원 초과하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때 분할납부는 확정신고, 예정신고 구분 없이 다 적용하는가? 얼마만 초과하기만 하면 1,000만원 초과하면 이때 분할납부 기한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나는 몇 월 이내에서 여러분 2개월 이내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분할납부 대상일 때 양도세 얼마 초과됐죠? 여러분 1,000만원 초과. 재산세 중과세는 얼마 초과됐죠? 500만 원. 이런 거 꼭 좀 비교해 주시고요. 재종은 얼마 초과돼? 500만원 초과인데 양도세 얼마다 여러분? 1,000만원 초과다라는 거죠. 이때 분할납부 가능액이 나와 있죠, 여러분? 분할납부 가능. 이건 언제 내는 걸 말하는가? 분할납부 기한 때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한다 그랬죠? 저거나 분할납부 가능을 뭐로 말한다? 분납 기한 시 당초 기한이 아니라 분납 기한 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그거 지금 특강 자료 받으신 거예요? 응? 앞으로는 그거 갖고 하셔야 돼요. 기본서 못 본다고. 그러니까 내일 나가는 특강 자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그거 하나 갖고 이제 계속 돌려야 돼. 그래 양이 줄어들어. 시험 본 날까지 기본서 이거 보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민계공 다 끝나대 세법이 와야 되는데 마지막이 세법인데 세법 볼 때도 이거 보려면 여러분 뒤집어지잖아. 입에 거품 물고 언제 다 보냐. 그래서 세법은 마지막 한 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납부 가능액 봅시다. 납부세액이 얼마?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뭐 하면 초과하면 세액이 몇 프로 여러분? 50% 이하죠. 50% 이하. 그 다음에 나 분납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맨 밑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되는가? 분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라고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뭐 해야 된다? 분할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세무서장이죠 뭐.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마무리합시다. 요거. 오늘 며칠? 양도일이 6월 2일이 돼.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에는 언제부터 따지는 거죠, 여러분? 6월 2일이 속한 달의 말일, 6월 말일. 그죠, 여러분? 요걸 기산점 잡는 거죠? 그래서 몇 월 이내? 2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8월 말일이 바로 뭐가 되는 가 여러분? 요게 뭐가 되는가? 예정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내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여러분 1,7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얼마 나왔다고요? 1,700만 원. 그럼 얼마 초과했네? 1,000만 원 초과했으면 나는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난 세무서장, 나 한 번에 1,700만 원 내기 부담스럽다. 나 어떻게 하겠다? 나눠서 낼게 그 얘기죠. 아, 그러세요? 세무서장이 거부 못합니다. 이거는 분납은 여러분 단독행위입니다. 또 단독행위 하면 또 여러분 뭐 싹 와닿죠? 피부에 민법 뭐.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장이 승낙을 요구하는가? 아닙니다. 양도자의 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서 분납할 수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왜 분납하라? 그러면 나는 예정신고 때 8월 30일 한 번 내고 언제 분납계는 언제가 되는가? 분납계는 요거로부터 몇 월? 2월이죠. 그래서 언제? 10월 말일이 되는 거죠. 10월 31일이죠. 예. 그러면 결론은 나는 언제? 그렇죠. 예정신고기한 8월 말가. 분납계는 언제? 10월 말.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누어서 내세요. 그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분할 납부 가능액은 언제 때 내는 걸 말한다고? 분납 기한 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2,000만 원까지는 요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거기 뭐라 써졌어?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러면 1,700 중에서 1,000만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야? 700만 원이죠. 그 어떤 분은 또 이거를 1,000만 초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1,200원, 1,300, 1,400, 1,500, 1,700을 분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고. 요 금액 중에서 1,000만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다고? 700만 원을 분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니 거기 1,0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1,000만 초과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을 분납기한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질문. 얼마 중에서? 1,700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럼 얼마를? 700만 원을 분납기한테 낼 수 있는 무슨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라죠. 최대. 그러니까 700만 원 이하로만 내는 거죠. 그러면 당초 예정신고 기한 때는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어떻게 준다? 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무슨 금액을 의미하는가? 최저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1,700 중에서 나는 이때 1,200을 내고 이때 500을 내겠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 많이 내는 건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이때 700만 원을 내고 이때 1,000만 원을 내겠다. 그럼 이건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럼 이 사람은 요거 바로 뭐가 되냐? 과소신고납부가 돼버려. 과소납부가 돼버려. 과소납부.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700만 원만 내면 요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얼마? 3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700원 냈으니까 300에서 뭐가 부과돼?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돼. 그러니까 세금은 가산세를 안 맞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세금은 어떤 분은 가끔 하다고 그래요.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이는 방법 없으니까 제대로 신고해서 뭐 안 맞는 것도 가산세 안 맞는 것도 절세 방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100% 알지 못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세무사한테 가라고. 그냥 어설프게 배운 거 갖고 막 그냥 소설 쓰다가는 하여튼 세법은 결론은 뭐야 여러분? 돈이야 돈. 얼마야. 그래서 예민해. 민계하고는 다른 법하고는 성격이 달라. 얘는 돈이야 곧바로. 자, 그다음에 그거 하나 봅시다. 이제 2천만 뭐 할 때? 초과할 때.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여러분 1억이 나왔대. 얼마? 1억. 생각해봐 여러분. 양도소득세 좀 1억을 세금 낸다고. 세금을. 1억을 벌라고 생각해봐. 벌라고. 이거 얼마면 벌겠어? 몇 년 만이면 벌어? 1년. 1억이면. 1년이면 벌 수 있겠지? 그럼 1년 뭐 쉬고. 잘했어. 그 정도 있어야지 자신감이.
자,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그래, 야, 세모서 나 어떻게 하겠다? 나눠서 낼게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요 분납기한 때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거기 보세요. 얼마 됐어요 여러분? 그 세액의 몇 프로를 해서 50% 이하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때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의 몇 프로? 50% 이하돼. 그럼 얼마?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무슨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죠. 5천만 초과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라니까. 이하라니까. 그러면 당초 기한이 얼마를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어떻게 된다 여러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금액이야? 최저 금액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당초 기한대 1억인데 이때 6천만 원을 내고 6천만 원 내고 요때 4천만 원 내겠대. 인정해줘? 네. 인정한다고. 많이 내는 거 항상 제가 안 말린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근데 이때 4천만 원을 내고 이때 6천만 원을 하겠다고. 그럼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거 사람 문제로도 나와. 실제 나왔었고,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종합 문제에서 이렇게 사례가 나옵니다. 자, 됐어요. 아, 끝났다. 자, 422조. 양도소득 과세비율 세계 결정 경정 통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요거는 제가 누가 하는 거랬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 다만, 423쪽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4가지. 종류면서 이거는 적용 순서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매감 환기했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환산 취득가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산가액은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야? 양도가액 환산할 때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꼭 좀 잡으시고요. 이때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2번 보세요. 박스 밑에. 토지나 건물,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이때는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나 실질거래가 없으면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가 여기에다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환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 추계조사 결정에서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을 뭐라면 매감 한기로 하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공제받으래서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공제받습니다. 그랬죠? 거기까지 양도차익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425조 가산세 이미 설명드렸고요. 다만 426조 좀 봅시다. 426조. 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찾으셨어요? 자 요게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별표 하나. 자,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밑줄 건물 신축. 건물 내가 새로 졌다고. 그러면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원가는 뭐가 되는 거죠? 실제 취득가액은 건물을 원설했을 때 뭐가 된다, 여러분? 그렇죠. 건설 원가가 된다고 그랬죠? 건설 원가. 그러면 그 건물을 건설하는 거에서 들어간 다 모든 비용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축한 건물을 자 밑줄 취득일로부터 즉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 하여튼 사후관리 몇 년이야 기본이 우리 세법은 5년이야 5년 5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이거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질 않고 밑줄 뭘 했대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대. 그래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밑줄 이거 뭘 했다는 얘기야?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했다는 얘기야. 뭘 하지 않고 실제 건설 원가로 하지 않고 뭘 했다고? 환산 취득 가액을 했다는 얘기야. 환산 취득 가액. 그래서 환산 취득을 하는 경우는 이때는 밑줄 해당 건물 환산가 즉 취득 환산 취득 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뭐로 양도소득세로 무조건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내가 건물을 뭐 했어 여러분? 신축했어. 그리고 신축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걸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철 계산 때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실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뭐요? 실지 취득가액. 이때 실지 취득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취득가액을 건설원가를 하지 않고 뭘 했다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 그 얘기야. 계산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 건설원가는 예를 들어서 6억 원이야. 6억 원. 근데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취득 가격이 얼마 되냐? 7억 원이 됐대. 자, 실제 내가 건물 건설하면서 들어간 돈은 얼마다고? 6억. 근데 요걸 6억을 하지 않고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다는 얘기야? 7억. 그럼 이 사람은 실제 들어간 돈 얼마가 있어도 6억 원이 들어간 게 있어도 이 사람은 양도책을 줄이려고 뭘 해버려?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 버려서 신고한다고. 뭐가 있어도 증빙 서류가 있어도 이 금액보다는 뭐가 환산 취득이 더 커지죠? 그럼 양도책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요걸로 신고해 버리더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걸로 간주해서 이때는 무슨 가액? 환산 취득 가액에 몇 프로를? 5%를 뭘로? 양도소득세로 때려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가산세로 때려버리겠다고. 몇 프로를? 5%를. 2번. 이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밑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럼 출제는 이걸 살짝 바꿀 수 있죠. 단 이 경우라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징수한 거 여러분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8조 양도소득세 부가세 합시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무조건 부가세라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다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뭘 받았을 때만 해, 밑줄. 감면을 받았을 때만 납니다. 그러니까 감면세액이 없으면 농어촌 특별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자, 여러분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하여튼 감면 그럼 무조건 뭐가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어떻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 깜농 이렇게 어려웠죠. 몇 프로? 20%. 그 다음에 위에 부가세가 아니라 뭐지만 독립세로 가세지만 하여튼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10% 뭘로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낸다고 그랬죠. 예, 꼭. 자,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여러분,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어.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1,000만 원 왔다면 이 사람은 차익이 발생 안 한 거와 똑같아, 거의. 양도소득세 차익이 한 3, 4억 정도만 내도 여러분, 뭐, 억,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나가. 양도수는. 감이 안 와닿죠? 그게 얼마다고 여러분? 1,000만 원. 근데 만약에 얘가 감면 대상인데 몇 프로 감면 대상인가 봤더니 여러분 40% 감면 대상이 돼. 조특법상 40% 무슨 대상이다고요? 감면 대상입니다. 그랬어.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 따라서 몇 프로 감해주라고 여러분? 40% 감면 대상이다. 여기에 대표인 것이 바로 뭐냐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나 농지 대토는 100% 감면 대상입니다.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든지 산출세액이 몇 프로를? 100%를 감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지금 일단 가정을 얼마로 한가? 40% 감면 대상을 가정하자고. 그러면 산출세액 얼마? 1,000만에 몇 프로를? 40%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야. 그럼 얼마 여러분? 400만 원을 빼란 얘기야. 400만 원을 빼. 그러니까 감면은 세액을 늘리는가 줄여주는가? 줄여주는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실제 납부할 세액은 얼마란 얘기야 여러분? 600만 원이다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래 세액은 얼마 나왔지만 1,000만 원 나왔지만 그중에 몇 프로를 40%를 뭘 받았다? 감면 받았다. 그럼 나는 얼마로 내라고?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때 내는 소득세가 얼마일 때는
600만 원일 때는 요 600만 원이 몇 프로? 10% 얼마를? 60만 원을 뭐로 내고? 그렇죠. 지방소득세로 내시고. 내는 거 아니어도 뭘 받은 게 있네? 감면을 받은 게 있네. 그럼 요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얼마죠, 여러분? 248. 또 어렵다. 80만 원을 뭐로 한 번 더 내라?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십시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뭘로 가세하는 거고? 독립세로 가세하는 거고, 농특세는 뭐야? 부가세라는 거. 이거 찍어놔. 사진 찍어놔. 맨날 적어요. 스키는 적는 것도 뭐라고 그래. 됐어요? 이거 됐냐고? 자, 그럼 나는 감면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감면을 받는 건 예외적인 겁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감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감면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감면세액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얼마? 산출세액 얼마를? 1,000만 원을 그대로 뭐 해야 된다고?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양도소득세 얼마 낼 때? 1,000만 원 낼 때에 1,000만 원에 몇 프로? 10% 얼마를? 100만 원을 뭐로 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농특세는 내 안 내? 안 내죠. 왜 안 내? 감면세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특세는 언제 때만 내는가? 감면을 받았을 때만 감면세에서 몇 프로 여러분? 20%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국외자산 넘어가 봅시다. 국외 한번 나가 봅시다. 우리도 해외여행 가봐야지, 씨. 국외자산 왔어요? 자, 국외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국외자산. 그러면 국외자산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바로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하나. 자, 거기 납세무자 봅시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랬죠?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 밑줄 양도일까지요.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주 둔 거주자만 거기 써져 있네. 밑줄.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야. 그러면 5년 미만이 저거 5년 미만 또는 누구는 비거주자는 납세무 있는 거 없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갑시다. 여러분, 과세 대상은요,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국내 자산과 동일. 국내 자산과 동일. 단, 국외 부동산 등에선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등기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까지도 뭐 등기부 있냐 없냐, 미등기 양도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과세. 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세 계산 봅시다. 양도소득세 세의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아? 역시 국내 자산과 동일하죠, 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이죠. 다만 국외 자산일 때 뭐는 안 해준다, 여러분?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준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기본공제만 해준다 그 얘기죠. 국내 자산과는 별개로. 그래서 요때 국외 자산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국내 자산과 합사야 별개야. 국내와 별개로 국내 자산과 별개로 따로 얼마씩을 250씩 250씩 하는 거죠. 단 파생 상품은 무슨 과세? 국내외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그랬죠? 국내외 합산해서 기본 공제를 해준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 계산의 가장 출발점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그때는 역시 뭐와 원칙과 뭐로 나눠져? 예외로 나눠진다, 그 얘기죠. 원칙은 역시 국내 자산과 똑같이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실가가 대원칙이죠, 뭐 실가. 그래서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구분 이시 없이 뭘로 계산하라? 실가. 다만 예외, 요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떡할 거냐? 불분명하대.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뭘로 가라, 여러분? 시가로 가라. 근데 시가도 알딸딸하다 모르겠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일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다. 책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율. 5번째, 세율. 그럼 국외 자산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또 차이가 발생하죠. 책을 보세요. 자, 국외 자산은 여러분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무엇만 적용하라? 원칙. 그럼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 다 뭘 적용하라, 여러분? 누진세율. 그래서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미등 양도할 때 70%, 뭐 비삼용 토지 10% 할증과세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무조건 뭐야? 누진세율. 그래서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 적용하라? 원칙으로만 적용하라. 아, 여기서 요것도 우리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 빠진 게 있네. 뭘 보시냐면은 자, 431쪽 잠깐 볼게요. 431쪽.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뭐하거나 수령하거나 뭐한 날?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상 윗줄 뭐에 따른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이때 수령하거나 여러분 양도가액을 이렇게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이렇게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뭐 한 날? 지출한 날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외화를 수령한 날, 필요 경비는 외화를 뭐 한 날? 지출한 날 이렇게 맞대응이 되는 거야. 맞대응 시키라고. 양도가액은 외화를 뭐 한 날? 수령한 날. 여러분, 내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했어. 외국 부동산 양도해서 외화가 나가는가 들어오는가? 들어오죠. 받은 거 없어. 받은 날 현재. 내가 외국 부동산 샀어. 샀으니까 외화가 나갔어? 들어왔어? 나갔어. 그래서 거기 뭐? 지출한 날 현재. 이날 현재의, 자, 무슨 환율 여러분? 기준환율. 기준환율은 뭐예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원화와 US 달러와의 환율을 말해. 왜 달러라는 줄 아세요?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해서 달러야. 달러. 못 줘. 달러. 못 줘. 그래서 터진 게 IMF죠. 우리나라 지금 거시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걸 인식을 각자 개인은 못하지만 많은 거시경제학들은 또 한 번의 IMF가 올지 안 올지 상당히 지금 잔뜩 긴장들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계부채야 가계부채. 난 빚이 없다. 그럼 상관없어. 지금 금리가 고금리로 자꾸 올라가. 미국이 자꾸 금리 올리고 있죠.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돼.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부담액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제-IMF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1997년도에 IMF 갔을 때는 기업이 잘못해갖고 국민이 모아서 해결했지만 국민이 무너지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대기업들 돈 모아서 우리 개인들 거 빚 갚아줄 것 같아? 그 스키들이? 갑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게 좀 무서운 시즌인데, 우린 뭐,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뭐. 자, 기준환율, 뭐라고? 원화와 US 달러. 근데요, 오셈, 누구야? 가나에서 왔는 애가 누구야? 오칠이? 오칠이야? 응. 오칠이가 가나에 있는 토지를 팔았대. 가나.
가나 돈 얼마야? 가나 돈은 뭐야? 화폐가. 가나죠. 자, 가나이나 토지 팔았으니까 그 가나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환율이 직접 결정돼? 안 돼? 안 돼. 이때 세계 기축통화이 뭐하고? US 달러와 간접 환율을 제정한, 여기 비교하는 게 바로 뭐야? 제정 환율. 아비트레이지 트랜잭션 뭐 그래. 학개론 할 때 여러분 혹시 제정거래 들어보셨나요? 네,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자, 갑시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외환 차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양도가액은 뭐한 날, 수령한 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상 기준 환율 또는 뭐에 따른다? 제정 환율. 요게 환차이, 외환 시장에서 요게 이렇게 항상 환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요 환율이 어떤 특정한 외부 충격에서 요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요 깨질 때 요 차익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외환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순간에 치고 빠지는 거죠. 제가 제 옆집에 살던 아줌마도 외환은행 출신 딜러라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람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있죠. 남은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 오는데 말이야. 자, 갑시다. 자, 마지막 433조.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봐야죠. 저도 저 집사람한테 책 한번 다시 갖다 주고 다시 한번 해봐. 할 때까지 밀어준다. 자, 나도 은퇴하고 싶어. 자, 여러분 마지막 국외 자산 맨 위, 여러분 433조 맨 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 자산 양도소득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거대.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나에 있는 미국에 있는 토지 양도했대. 미국 토지 양도했대. 그럼 당연히 미국도 과세해야 안 해? 아, 당연히 미국 과세하죠. 자기 나라 땅덩어리를 파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 국가 간에 무슨 과세가 돼? 이중 과세가 되죠. 그럼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야. 거기 밑줄 뭐 세액 공제 방법이나 또는 뭐 필요 경비 산입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뭐 하시오? 선택하시오.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 뭘 아래 선택하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한 것 같아? 세액 공제가 유리한 것 같아? 필요 경비 산입이 유리한 것 같아? 세액 공제가 유리하죠. 세액 공제. 자, 보세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산출세액은 요 산출세액에서 뭐 하는 걸 말하는가? 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세액 공제죠. 그럼 내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낸 돈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더니 얼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다 봅시다. 미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 환산하니까 얼마 돼? 1,000만 원. 그럼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요 산출세액 얼마를 1,000만 원을 전액 다 빼란 얘기야. 근데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은 뭘 줄여주는가? 과표가 줄어드는 거죠. 과표. 여기다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1,000만 원을 잡으란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 1,000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1,000만 원 줄어든 게 과표가 얼마 줄어들어? 1,000만 원 줄어들죠? 여기다 뭘 곱하면 세율. 그럼 여기서 세율 곱한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큰가? 세액 공제가 더 큰 거야. 여기는 세율을 한번 거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세액 공제하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자산은 차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해? 차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납부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 외국에서 낸 세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그럼 필요금액을 어떻게 하라? 잡아라는 얘기야. 그럼 손실금액이 더 커지겠죠. 이 금액을 다른 양도차익이 나오는 자산과 어떤가 퉁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둘 중에 어떻게 하라? 하나 선택하라. 근데 일반적으로 뭘 선택하는 게 좋은가? 세액 공제.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봅시다. 나머지는 뭐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갖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433쪽 10에 나온 게 바로 이거에 나왔죠.
거기 준용 규정이 있죠. 403점 밑에 준용 규정과 다음 페이지 준용하지 않는 규정 있죠. 이걸 섞어 놓고 준용하지 않는 규정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미션홈. 잘 됐어. 이제 우리는 안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우리 지나간 프린트 빨리 어디까지 풀었죠? 지난번? 지난주 나간 거 몇 번까지 풀었어? 4번? 그러면 이제 안 푼 게 5, 6, 7, 8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안 나간 이유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5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증여 2월 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1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밑줄. 맞죠. 증여받아서 몇 년에? 5년에 제3년에 들었죠. 2번. 토지나 건물 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하나에 적용한다. 맞죠? 예. 3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자, 동그라미 뭐 하면? 적으면.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4번.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한다. 맞았죠? 4번이 틀렸죠. 이건 일반적 증여일 때지.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며 취득가액 역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을 때는 이때는 양도 여기 밑줄 양도가서 취득가 기타 필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밑줄 그리고 저거 이게 뭐죠? 양도차액. 이거를 한도에서 어디에 잡아라? 필요 경비에 잡아라 그 얘기죠. 자, 6번.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별표 2개. 1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자, 밑줄 누구와의 거래야?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특수관계인가의 거래야. 둘째. 그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대? 부당하게 감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때 한해서 어떻게 한다? 부당해산 부용 규정을 적용한다. 2번.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로 인정될 때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이시 없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 금액을 뭐 한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의. 자, 3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밑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했다. 이게 뭐야? 고가 양수죠.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다. 밑줄 여기. 이게 뭐야? 저가 양도한 때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3번 저거 고가 양수 저가 양도죠. 3번과 4번 묶어. 3번과 4번. 그럼 무조건 고가 양수 저가 양도냐? 적용한다? 아니. 4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두 놈의 차액이야. 시가와 가액,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한정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4번 요건을 충족하면 5번 이게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이죠. 어떻게 하라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로 인정된 때 4번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이죠. 예. 맞아, 틀렸죠. 실가가 아니라 이때는 뭘로 계산하라고? 시가로 계산하라고. 실가를 인정 안 하겠다고. 답은 5번. 자, 7번. 2018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하는 걸로 가져나 일반적인 경우로 봐라 그랬죠. 1번 미등 양도일 때는 몇 프로? 70%. 비사업용 2번 비사업용 토일 때는 누진세율의 몇 프로? 10% 더한 세율. 3번 1년 이상 보유 밑줄 근데 목적물이 뭐돼? 주택이 돼. 그러면 뭐야? 누진세율이죠. 부동산 등일 때는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때 몇 프로인데 그거 4번 갑시다. 4번. 자, 1년 미만 보유할 때 1년 미만. 그때 뭐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돼. 몇 프로야? 50%죠. 50%. 옆에다 거기 밑에 옆에다 하나 줘서 4번 옆에다가 1년 미만 주택일 때는 1년 미만 보유한 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뭐면 주택이거나 조합 입주가 몇 프로 때려야 돼? 이때는 40%죠. 40%.
자, 5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밑줄 골프 회원권은 50% 세용한다. 맞는 말이죠? 맞아? 골프 회원권이 무슨 자산이야? 기타 자산이었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뭐랬어? 그러면 불문, 무조건, 누진세율이랬죠.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슨 세율이라고? 누진세율이라고. 자, 8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별표 3개. 기본 중에 기본이죠.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다만 뭐는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그렇죠? 1번, 2번 묶으세요. 단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뭐니 있다? 신고문은 있다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뭐. 자,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죠? 신고 기한이죠. 이때 3번이 뭐고? 원칙이고 4번과 5번이 뭐야 여러분? 예외.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사례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어 분명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 노트 문제도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지방세 총론부터 해서 3주간에 걸쳐서 남은 부분 정리하기라고. 마지막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 조금 더 시간 내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한번 쭉 훑어봅시다. 예, 오늘 수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